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누르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 수익률이 무려 27.5%. 그러니까 은행 정기 이자가 1.1%잖아요. 세금 떼기 전에를 말씀드릴게요. 1.1%인데 그거에 무려 27배죠. 27.5%니까 거의 27배 차이가 납니다. 무려 큰 금액이죠. 그래서 연이자율로 따지면 그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.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뭐 금액이 뭐 적은데 이자율이 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왜냐면 일단 수익률이 높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. 낙찰받은 물건들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은 물건들이 꽤 있어요. 입찰가가 좀 높아서 그런 경우죠. 싸게 받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. 제가 받은 물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만 좀 검색을 좀 합니다. 그걸 임장을 가고 그리고 그걸 입찰에 도전을 하죠.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입찰한 것 중에 하나가 낙찰이 된 건데 3월 17일 날 제가 입찰한 물건이거든요. 그래서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17일에 입찰할 때 단독 입찰이었습니다. 그리고 낙찰가는 4,120만 원에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요. 제가 받은 물건도 맨 꼭대기층, 옥상층이라고 해야 되죠. 꼭대기 탑층에 있는 물건이었고요. 그걸 입찰에 도전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받은 물건도 약간 특수한 하자가 좀 있는 물건이에요. 하자라는 게 어떤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, 일반적으로 잘 접근하지 않는 물건,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입찰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. 낙찰 금액은 4,120만 원 낙찰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대출은 90% 대출해서 3,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수리비하고 취득세 등 해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실제 그런 비용들 모두 빼고 보증금도 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제거도 회수하고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한 750만 원 정도. 750만 원 정도가 실제 투자금이 들어갔습니다. 뭐 그거로 계산해 보니까 연수익률이 월세 30이니까요. 연수익률이 27.5%의 확정 고정 수익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게 낙찰받은 이 물건을 처음에 임장을 갔을 때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그 화면에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물건의 옥상에 KT 수신기가 있어서 여기 이 옥상에 수신기가 있다는 거는 그 KT에서 연간 한 300여만 원 정도의 그 임대료를 줍니다. 사용료, 옥상 사용료를 주는데 그 사용료가 1년에 한 300이면은 건물에다 주는 거니까 그 집이 총 10집이니까 10집 나눠서 그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 좀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그걸 받아서 각자 나눠 쓰는 게 아니고 건물 유지 관리하는 거에 사용을 한답니다. 그리고 관리비를 따로 걷지 않는데요. 보통 이게 빌라나 이런 데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 있으면 한 분이 총무를 맡아서 관리비를 한 10,000원, 많게는 10,000원 이상 받기도 하고 보통 한 10,000원 정도로 매달 받거든요. 여기 건물은 관리비를 아예 안 받습니다. 그냥 그 수신료 받는 수신기 임대료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세입자들을 사람한테는 플러스용이 될 수 있죠. 1년이 뭐 한 12만 원 돈이잖아요. 한 달에 10,000원씩이라는 돈도 큰 돈이니까 월세 비하면 큰 돈이죠. 그래서 그것도 플러스용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건물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은 좀 깨끗하겠다, 관리가 잘 돼 있겠다, 그런 거를 감안하고 들어간 겁니다. 그런 비용도 적게 들어가겠네 생각하고 이 물건을 선택한 겁니다. 내가 갔을 때는 외벽도 좀 그렇고 내부의 우편함도 그렇고 복도도 그렇고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. 엄청 지저분한 건 아닌데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좀 낡았으니까 좀 약간 세월의 때가 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는데 좀 좋은 소식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갔을 때, 잔금을 낸 다음 날 갔을 때 보니까 뭐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페인트 칠하시네요. 그러니까 그 외벽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전화해봤더니 그 수신료 옥상에 수신기 임대를 받은 걸로 페인트 공사를 했고요. 또 그 돈을 또 모아서 다음에는 옥상 방수를 할 거라고 해요. 옥상 방수를 한다는 게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의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깨끗하게 방수를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옥상 방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돈도 차감이 된 거죠. 제가 내일 지출해서 빠진 거예요. 그래서 방수하려고 하다 안 하게 됐어요.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부분 방수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방수를 1, 2년 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돈으로. 그 돈을 뭐 모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소진해야 되니까 그렇게 쓴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우편함도 싹 새 걸로 바꾸고
복도도 다 깨끗하게 하고 등기구도 바꾸고 이렇게 싹 했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수신기 하나만 갖고도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그런 점들이 플러스가 돼서 임대도 잘 나간 겁니다. 위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나간 겁니다. 건물도 오래됐는데. 그리고 안에 리모델링도 깨끗하게 했고요. 해놓으면 깨끗해 보여요. 그러니까 뭐 그전에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.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뭐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하다 이 생각이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임대도 보편적인 임대료 2층이나 3층 4층 이런 데 임대료하고 똑같이 맞춰서 세팅을 했어요. 그래도 안 나올 것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좀 불안하게 했어요.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거. 이게 키포인트입니다. 왜냐면 그 건물 자체 외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끗하고 현재 깨끗하고 출입하는 그 길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아요. 그 올라가는 길 자체가 동네가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 쓰레기 갖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고 관리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초입부터 지저분하지 않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새가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. 공실의 비용도 크지 않겠다.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건데 그게 정확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입지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이 물건이 권리상 하자가 있다.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권리상의 하자가 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조건으로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겁니다. 그리고 제일 위에 꼭대기층이라는 그 요건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 있고 권리상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옥상에 수신기가 있어서 연 수익률이 수신에 대한 그 건물 자체의 수익률이 수익이 연 한 3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의 유지 관리를 한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건물의 유지가 잘 될 거라는 거. 그리고 그 비용은 그 KT인데 KT가 그 수신기를 떼어가지 않는 이상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. 연으로 발생이지만 월로 발생하면 한 20만 5만 원 정도 되잖아요. 20만 5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걸 또 10집이니까 나누잖아요. 한 집당 한 2만 원 정도,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이 매달 생기는 거예요.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. 그래서 요걸 다 감안해 봤을 때 나쁘지 않다. 이걸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